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합격했던 동기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과도 아니고 항공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가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합격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2015년에 대한항공의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합격을 한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는 뉴스에서 날씨를 전해드리는 기상캐스터를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기상캐스터를 거쳐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프라이드이자 많은 자산으로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승무원 합격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 때로 돌아가면은 2015년이었어요. 그때 대한항공에서 보통은 공채를 열죠. 공채를 열 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여는데 저는 그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간 지점인 중반기 정도의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리크루팅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 소재의 여자 대학교 6개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직접 인재를 찾아가겠다 이런 취지로 주최를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학교가 서울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6개를 대상으로 캠퍼스 리크루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의 이 6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개의 대학교의 여대생으로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아마 제 기억으로 지원자들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류 합격을 한 분들만 실무 면접을 봤는데 되게 특이하게 기업으로 직접 가서 면접을 본 게 아니라 학교로 직접 임원분들 그리고 실무 면접을 보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제 스펙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나이가 25살이었어요. 합격 당시에 25살이었고 토익은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합격했던 동기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600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학점은 3.42 정도로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그 정도의 학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항공과였고요. 정확하게는 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는 164였고 그 당시에 몸무게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 48kg 정도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고요. 저는 정말 갖고 있는 거라고 나이, 그리고 학교, 학점, 토익, 그리고 봉사활동도 없었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펙으로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항공과도 아니고 항공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가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준비를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졸업과 동시에 토익을 준비를 했었고요. 토익 준비를 좀 오래 했어요. 제가 600점이긴 하지만 워낙에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배우를 준비했던 사람이라서 영어라든지 이렇게 교과목에 위주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저는 또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실기 위주로 매일매일 그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실기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라든지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을 만드는데도 사실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처럼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정말 토익이 낮아요. 하시는 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 반 정도를 토익과 함께
승무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스터디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학원을 알아볼 생각도 안 했고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왜 학원 가? 가외를 왜 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스터디로만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스터디로 정말 많은 승무원 준비생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고정 스터디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즉흥 스터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서 스터디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풀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그런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같이 4-5명이서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는 보통 카메라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같이 모니터를 하기도 하고요. 한 명이 면접관이 되고 한 명이 내가 직접 시험을 보는 사람이 되기도 해서 그렇게 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기출 문제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값졌던 것 같고, 영상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비교해 보면서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보완해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그 합격설, 면접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는 실무 면접입니다. 제 때는 실무 면접이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봤는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비디오 면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때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우리를 보러, 면접을 보러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저는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 이렇게 총장분들이라든지 학교에 좀 높으신 분들이 회의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대기를 하고 또 그 옆에 공간에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실무 면접관은 2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분 2분으로 아마 보였고, 제 기억에는 대한항공의 인사과에 근무하시는 남자분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5명이서 대기를 했고요. 5명이서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승무원 면접은 무조건 서서 보고요. 구두를 신고 또 유니폼에, 대한항공의 유니폼은 아니지만 흰색의 보통은 검은 치마에 그런 면접 복장으로 보게 됩니다. 머리는 무조건 쪽머리를 하고 그때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갔었고요. 그때 면접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위주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면접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5명이 있다고 하면은 1명이서 보는 시간이 다 합쳐서 한 3분도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5명이 쭈르륵 들어가서 씁니다. 이렇게 서서 자세를 잡고 다 같이 웃고 있어요.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이 웃고, 어떤 분들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극영화과를 준비를 하면서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편했던 것 같고요. 5명에서 들어가서 몇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공통 면접을 처음으로는 자기소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향기가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외도 안 하고 또 학원도 안 다녀서 정말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끼깔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매력을 잘 녹여내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공통 면접으로 질문을 들었고요. 2번째 질문으로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연예과를 졸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접목을 해서 승무원의 공통점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연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전공인데요. 승무원 또한 승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진 않고 개인 질문은 따로 없었고요. 공통 질문 한 2가지, 3가지 이 내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막 스펙 그리고 실력 이런 위주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미지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항공이 무조건 강아지상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시아나가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강아지상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인상 좋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 공통점으로는 승무원 자체가 잘 웃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고양이상이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강아지상이다, 그렇다고 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친절하고 예쁘게 생글생글하게 웃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실무 면접이 합격을 하고 나서 2번째로는 임원 면접을 봐요. 근데 임원 면접 때 임원 면접을 직접 보기 전에 영어 면접을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토익도 600점이었다고. 영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토익 학원에서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좀 친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개인 가외를 부탁을 드려서 한 5일 정도 1대1 프리토킹 가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질문과 답 이거를 다 영어로 딸딸딸딸 외워서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운이 좋게도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에 그 영어 면접에 제가 준비했던 그 질문들이 정말 귀신같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유 있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영어 면접은 혼자서 들어가고요. 그 원어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이 한 명 계시고 한 명이 되게 좀 친근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hello, nice to, have a nice day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굿모닝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 영어 질문을 떠올려 보자면 내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리고 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내 취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의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었고요. 자기소개는 당연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질문을 한 3개 정도를 제가 준비했던 영어 질문을 받았었고, 아주 가뿐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내방송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발음 연습하고 그 전연차에 그 스크립트 많이 있거든요. 그거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 많이 해가면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영어와 담싸웠던 분들, 많이 영어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거는 1대1 가외를 해서라도 딸딸딸딸 외워가는 거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못하더라도 되게 대담하고 여유 있고 친절한 그런 미소를 함께 장착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면접을 마치고 이제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로 5명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가서 봤던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가서 5명이서 보는데 면접관 분들도 5분이 계셨어요. 되게 떨렸어요. 대부분이 남자분이셨고 한 1명 정도가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요. 직접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는데, 그 대한항공 본사에 가면은 유니폼을 대여를 해줘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로 대여를 해주는데, 저는 조금 마른 편이어가지고 2, 4, 6, 8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로 위아래를 다 입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사이즈면 거의 한 44에서 44 반?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좀 체구가 말랐다, 그리고 저는 허리가 좀 잘록한 편이어서 그걸 강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사이즈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대한항공 시그니처죠. 청자 색깔을 입었고 아이보리 스카프까지 두르고 갔는데, 스카프는 몸매도 그
상주하시는 분이 직접 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한 면접 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면은 본인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봐라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점은 항상 제 전공을 접목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전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많은 무대에 서 보면서 자신감과 또 상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길러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이 승객과 소통을 하기에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풀어냈던 기억이 있고, 단점은 사실 진짜 단점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이지만 장점 같은 그런 단점을 말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좀 과도하게 집중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몰두해서 너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한 가지에 빠지면 최선을 다하고 집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요가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점들도 조금 더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둥글둥글하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단점을 단점 같지 않게 말했던 기억이 있고요. 왜 승무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질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 나의 대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종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근데 약간 나이가 있는 면접관 분이셨어요. 임원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개인 질문이었고 실무 면접과 지금 최종 면접까지 왔는데 그때 다른 점과 소감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질문을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와닿고 귀엽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무 면접을 봤을 때만 해도 저희 모교에서 마치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현재는 대한항공 본사에 와서 그 사이에 성숙한 여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기분은 사실 많이 떨리긴 하지만요. 기분 좋은 떨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면접관 분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되게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진실성 있으면서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답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딱 합격하겠다 이런 느낌이 왔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 질문으로 승무원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 질문의 답변으로 책임감을 말했고 또 중요하게 소통을 말했는데 제 전공인 연기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저는 소통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장점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이 있다면 그 전공과 승무원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걸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종 면접은 다 봤고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자면은 대한항공의 그 슬로건이나 경영 철학이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만 가도 알 수 있는데요. 회사 소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또 슬로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면접 답변에 조금씩 언급을 해주면 되게 좋고요. 또 취향 노선, 취향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고 몇 개의 노선이 있는지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 대한항공에 이렇게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이런 매력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테스트가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수영 테스트가 있어요. 그 수영 테스트에는 25m의 레일을 35초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수영을 되게 못했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대한항공 임원 면접까지 보고 부랴부랴 파워피거든요. 부랴부랴 1대1 또 수영 가외를 신청을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매일 1시간씩 수영 가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25m를 가는 거예요. 25m를 자유형으로 가도 되고 뭐 개헤엄으로 가도 되고 숨을 참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도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35초 안에만 도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는 눈 감고 외발석이었나? 그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승무원이 기내에서 나는 비행기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서 그런 테스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발 테스트는 한 발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하는 건데 조금 어렵긴 한데 연습을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보고 또 악력 테스트 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테스트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체력도 구비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면접 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